연애?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대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분명 있는 것 같다. 내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듯이 상대방 또한 똑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들 대급박이 커진다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평생을 같이 할 인연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라는 것이다. 오늘은 약간 토크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쓰니까 약간의 어색함이 좀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약간 30대 연애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느새 30대가 훌쩍 넘어버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0대 연애입니다. 아마 저랑 좀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30대의 연애가 20대 때와는 살짝 다르다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살짝은 아니고 사실 엄청 많이 다르죠. 물론 이것저것 굉장히 다른 면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수다리와 함께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사실 요즘에 좀 수다리에 빠졌거든요. 너무 겹지 않나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30대 연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30대 연애는 20대 때와는 달리 더 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 단순한 감정보다 서로의 상황이나 가치관,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고려되거든. 그리고 많은 경우 연애가 결혼과 직결되다 보니 처음부터 진지하게 미래를 상의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30대의 연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0대의 연애를 잘하려면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 먼저 솔직한 대화가 중요해. 각자의 가치관, 미래 계획, 생활 방식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기대치를 맞춰가는 게 필요해. 안정된 말이 많아. 너 너무 말이 많다. 알겠어. 그럼 더 간단하게 말해볼게.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30대 연애를 잘하는 핵심이야. 사람들이 왜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걸까? 첫째,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이야. 둘째, 일상이 바빠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한몫해. 셋째,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지는 마음도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좀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30대가 돼서 느끼는 거긴 한데, 살아오는 그 경험치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나 생각이나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고철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만남을 시작하는 게 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뭐 살아오면서 다 자기가 겪었던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들을 보통은 다 이제 가슴속에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끔 가다가 그 아픔이 튀어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약간 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짠하고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러시구나. 맞아요. 어머니들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고 고생하시죠. 저희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셔서 항상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더 고생 많이 했을걸요? 다른 엄마랑은 비교조차 못할 정도로? 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픽 터지게 맞아본 적도 있어요. 그쪽은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러면서 뭘 고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더 고생했다고요. 우리 엄마가 더 고생했어! 또 30대가 되면서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만날 장소가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사실 인생의 거의 황금기 같은 시기잖아요. 만날 곳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우리 이성을 만날 기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동아리든 미팅이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되게 여러 가지 만날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30대가 되고 나면 생활의 루틴이 굉장히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회사, 집, 운동, 이렇게 세 개가 보통 그냥 계속 돌고 이게 계속 루틴화 되다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거울을 딱 봤는데 굉장히 많은 주름살들이 이제 얼굴에 막 이리저리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막 슬퍼지는 그런 경우가 맞닥뜨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 주변에서 다 이제 결혼을 하고 내 친구들도 사라지고 놀 사람도 없어지고 혼자 집에 있게 되고, 약간 그렇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소개팅을 해보겠다고 막 노력을 하겠죠.
바로 소개팅을 이제 하다 보면 또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20대 때와는 다르게 뭐 흔히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라는 거. 가끔 가다가 이제 주변에서 자기가 막 겪었던 일화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제멋대로 주둥이가 나불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생각나는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주변에 남자들이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은데. 님을 보고 있자니 전 여친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보고 계속 잘생겼다고 엄청 칭찬하면서 접근하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전 그녀에게 사기를 당했고 몇천만 원 빚이 생겼어요. 돈가스 너무 맛있다. 이 돈가스 요리가 뭔지 알아? 기원전 2788년 전에 나왔었던 건데 칼국수 진짜 맛있네. 칼국수는 또 언제 나왔는지 알아? 기원전 3300년에 한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면발이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멋지세요. 전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는데 그쪽을 보니까 괜히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네요. 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보다 하찮게 살아온 것 같아요. 어쩜 그리 눈망울이 아름다우시죠? 그 눈 속에 퐁당 들어가서 자유형 250m를 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싶어요. 일보다 어려운 게 바로 사랑인 것 같다. 일이나 공부는 열심히 하면 성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랑은 노력만 한다 해서 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 더군다나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짝꿍을 만나는 건 노력 10%와 온 90%의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닐까? 결혼을 생각할 때 보통 상대방의 학벌, 재산 등의 조건을 보라고들 이야기한다. 이 말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100% 맞는 말이라고는 못하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평생의 내 짝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는 눈을 가진 사람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이 인연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약간 찌그러진 동그라미인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건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닌 나의 찌그러진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살짝 찌그러진 동그라미라는 것이랄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좋은 사람이 내게 올 수 있듯이 인연은 그렇게 천천히 또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다. 또한 이런 동그라미가 내 앞에 있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내 평생의 짝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난 결국 찾았다. 마음에 드는 게 있니? 그러니까 어떠세요? 떨리시나요?